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논과 니콘의 다소 상반되는 렌즈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지금의 전략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박 시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철저하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캐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서드파티 회사의 RF 렌즈 개발을 이제 캐논이 이제 좀 제지한다. 요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먼저, 일례로 삼양에서 RF 마운트의 렌즈들을 출시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85mm f1.4 요 렌즈가 굉장히 잘 만든 렌즈예요. 그래서 이 렌즈가 RF 마운트로 나와서 유저들의 반응이, 좋은데? 라는 딱 그런 이야기가 돌 쯤에 갑자기 삼양에서 RF 렌즈들을 싹 다 내렸어요. 그냥 판매를 다 중단해버리고 어떠한 코멘트도 없이 그냥 더 이상의 RF 렌즈를 개발하지 않는다. 이제 RF 판매 계획이 없다. 요렇게만 이야기했는데 이게 다시 이야기가 불거진 게 뭐냐면 빌트록스가 RF 렌즈들을 이제 또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빌트록스에서 이제 다시 나온 이야기인데 캐논에서 RF 마운트의 렌즈들의 판매를 중단을 요청을 했다. 뭐 요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캐논이 RF 마운트에 대한 서드파티 렌즈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이제 그것들이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제재를 하겠다. 뭐 요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아마 시장에 뭐라 그럴까? 시장에 도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내용은 아무도 모르죠. 왜냐면 캐논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현재로서는 서드파티 렌즈들이 캐논 RF 마운트의 렌즈들을 만들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느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캐논은 이 RF 마운트에서 서드파티 렌즈들을 허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냐면 예전에는 SLR 카메라 때는 많이들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변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봤던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 기사였던 것 같은데 이 캐논의 이제 대표하는 회장님이 카메라 시장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캐논에서는 이 카메라 시장에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우리는 사업을 이제 확장해 나갈 것이다. 뭐 요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되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일례로 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카메라 사업에서 후지의 회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후지는 카메라 사업으로 돈을 벌 생각이 없다. 우리는 필름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만드는 거지 우리의 수익은 다른 데서 다 난다. 우리는 후지 필름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카메라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과 상관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계속해서 할 것이다. 뭐 요런 이야기들을 기조연설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실제로 후지필름이 그런 화장품이나 요런 데서 반도체 화장품 요런 데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사업이 후지필름의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캐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게 뭐라 그럴까? 커버했던 영역이 이제 카메라 쪽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의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캐논의 전략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이 캐논 회장님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시장은 줄어들어. 그러면 줄어들고 오래가지 않을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을 서드파티하고 상생해서 살아남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RF 렌즈로 최대한의 이익을 걷는 게 캐논이라는 회사에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전에는 서드파티 회사들의 광학 수준도 떨어지고 모터 수준도 떨어지고 네이티브 렌즈하고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떨어졌어요. 요즘에야 이 서드파티 회사들이 렌즈가 많이 좋아졌지만
SLR 시대 때 서드파티 회사들의 렌즈들은요, 메이저 렌즈, 이 캐논, 니콘, 소니하고 비교했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캐논, 니콘, 소니에서 이 서드파티 렌즈를 그냥 놔둬도 사실 그렇게 크게 뭐라 그래 위협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지금은 뭐라 그럴까? 중국 회사들의 광학 기술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MF 렌즈는 삼양이 되게 잘 만들었는데 지금은 MF 렌즈들도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MF에서는 삼양이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고 이 AF 렌즈에서도 뭐라 그럴까? 서드 파티 회사들이 광학 수준이 좋아졌는데 AF까지도 요즘엔 잘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F를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광학 성능에서 차이도 예전만큼 이게 벌어지지 않으니까 경쟁이 오히려 불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SLR 카메라 때보다 미러리스로 왔을 때에 캐논이 서드 파티하고 경쟁했을 때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라면 렌즈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광학보다는 모터 쪽을 확실히 이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이게 또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어가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게 유리하고 그러려 그러면 서드 파티를 인정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왠지 그게 캐논의 전략이지 않을까. 실제로 캐논의 렌즈들을 보면은요. 이 미러리스 렌즈들이 RF 마운트 렌즈들이 그냥 이 특히 망원의 렌즈들 같은 경우는 그냥 EF 렌즈에다가 마운트 어댑터 붙인 수준이라는 거죠. 새로운 광학 설계를 하고 새로운 모터를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존 SLR EF 렌즈에다가 광학 설계 그대로에다가 마운트 그냥 그 마운트 EF RF 마운트를 붙였을 때의 외관과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근데 캐논이 왜 이럴 수 있냐면 캐논 같은 경우는 이 미러리스 플래그십 R3라고 하는 게 화소도 2400만 화소이고 그리고 이 기존의 렌즈들을 만약에 화소를 높여서 이렇게 쓰려 그러면은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차피 R3가 2400만 화소니까 이 기존의 렌즈들을 그대로 쓸 수만 있게만 해줘도 유저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캐논은 그냥 모터를 새로 개발해서 RF를 새로 광학 설계와 모터까지 새로 다 만드느니 우리는 기존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그 연장해 가는 생명 연장의 꿈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왠지 서드 파티를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요런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반면에 니콘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음 사실 Z9이라는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는 니콘의 미러리스의 시장은 많이 좀 암울한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Z9이 나오면서 니콘의 행보가 많이 달라졌어요. 훨씬 더 공격적이고 Z9 나왔죠. Z30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장망원 렌즈까지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728, 2875 요 렌즈들이 또 출시가 됐는데 이게 삼론 렌즈, 탑론의 렌즈들을 OEM으로 만든 렌즈라는 거예요. 원래 탑론에는 미러리스 소니용으로 나왔던 이 1728, 2875 그리고 70180이 있는데 니콘이 이거를 OEM으로 그냥 니콘 렌즈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니콘의 렌즈를 만드는 게 아니라 탑론의 렌즈를 OEM으로 사와서 렌즈군을 이렇게 채우는 방식. 이런 전략은 사실 소니가 했었다라는 거예요. 소니가 SLR 카메라 시대 때도요. 이 2875 그 SAM 렌즈가요. 사실은 탐론의 2875 유명한 2875 렌즈를 OEM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소니는 여기에다가 약간 코팅을 좀 다르게 하긴 했어요. 이제 니콘 같은 경우는 코팅도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니가 했었던 전략인데 소니는 이거를 미러리스에서도 했어요. 소니도 18200이라고 하는 이 LE 렌즈가 원래 탐론 18200 렌즈를
그 OEM으로 만든 렌즈입니다. 그래서 소니는 풀프레임 미러리스에서는 아직 이 전략을 안 쓰고 있는데 이 SLR 시대 때의 풀프레임 렌즈하고 요 크롭 렌즈에는 이 탑론의 렌즈를 OEM으로 가져다가 썼다라는 거죠. 니콘이 왜 그랬냐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니콘에는요. 2470 2.8이 있고 1424 2.8이 있어요. 특히 1424 2.8은 너무 좋아요. 제가 니콘에서 굉장히 많이 탐이 나는 렌즈가 바로 이 1424 f 2.8. 요런 16과 14는 되게 다르거든요. 니콘이 1424를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2470 f 2.8이 있는데 F4 렌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한데 F4잖아요. 근데 이걸 2.8로 가기에는 2배 이상의 가격을 투자를 해야 하니까 유저들이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F4는 쓰기 싫고 2.8은 부담스러운데 좀 저렴한 2.8을 원한다라면 이 탑론의 렌즈, 이걸 OEM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격이 괜찮으면은 유저들이 사겠죠. 이 1728 같은 경우는 공개는 됐는데 가격이 안 나왔는데 일본 가격 기준으로는 1430 F4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50 이하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00만 원, 15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2.8의 광각과 표준화각을 커버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보급형 2.8 렌즈를 니콘이 개발할 때 투자하는 것보다 OEM으로 그냥 렌즈를 사와서 만들면 개발 비용 줄이면서 라인업을 확정할 수 있고, 이 탑론의 OEM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이 덕후들이나 알지, 저나 뭐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알지, 일반 소비자는 잘 몰라요. 그냥 니콘이네, 1728 2.8이네, 2875 2.8이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니콘 렌즈인데 저렴하네, 이렇게 알고 구입하는 유저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렌즈 선택지가 넓어지면 카메라를 구입하는 유저가 결국 늘어나고요. 고급 렌즈의 사용자가 많아지면요. 결국은 고급 렌즈로 올라가는 사용자도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콘은 시장을 늘리기 위해서 보급형 렌즈는 OEM으로 대체하고 고급형 렌즈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이 니콘의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니콘은 이 400mm에서 이제 실키 스위프트라고 하는 이런 모터를 개발해서 냈어요. 기존의 스태핑 모터는 AF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요 실키 스위프트 요거 같은 게 이제 소니에서 굳이 따지면 엑스 리니어 같은 그런 느낌의 그 모터라는 거죠. 그 니콘은 스태핑 모터가 너무 아쉬운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그런 고급 렌즈들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 니콘의 SLR 렌즈를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광학 설계와 새로운 모터를 적용한 고급 렌즈들, 그 고급 렌즈를 만들어내는 거는 캐논보다 니콘이 확실히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탑론의 렌즈들을 이제 조금 더 니콘이 OEM으로 이제 활용하지 않을까. 이제 70, 180도 아마도 나오겠죠. 뭐 공개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딱 나와보면 알겠죠. 탑론의 이제 OEM이라는 게 공개는 아직 안 됐으니까 로드맵에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캐논은 아마도 최대한의 것들을 그냥 유지하는 방향, 니콘은 조금 더 진지하게 미러리스를 접근하고 있는 방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철저하게 저의 카설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저는 미러리스 시장이 그래도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조금 더 치열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회사들이 경쟁해야 소비자가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더 시장이 재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지금까지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였습니다.